면접 극복 스피치요? 아, 여러분 면접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네요. 먼저 알아두실 거 하나 얘기할게요. 일단 면접을 가게 되면 무서운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내 후배가 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나를 뽑아줄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솔직히 엄청나게 긴장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긴장도가 무지 높은 강인데 연습을 안 하면 요만큼 망치는 거예요. 요 갭만큼 망치는 거예요. 긴장도가 되게 높은 스피치인데 연습을 긴장하는 것보다 많이 하면 훨씬 더 망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 면접 스피치는 거의 어때요? 거의 외우다시피 완벽하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그냥 이 말 하면 저 말하고 이렇게 해야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친구 만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죠. 친구가. 아, 걔가 이 말하면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저 말해야지. 그래도 친구는 편하니까 야, 너 그거 아니고 너 내 말 들어봐. 이게 돼요. 근데 면접 스피치는 어때요? 내가 준비해간 말도 다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00을 준비하면 내가 한 80 정도밖에 못할 거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라는 거 하나. 면접 스피치 많이 하세요. 저도 요새 우리 회사 직원 면접 무진장 많이 보잖아요. 그 다음에 돌발 질문 같은 거 나왔을 때, 돌발 질문, 갑자기 어려운 질문 같은 거 딱 나왔다. 손 이렇게 해봐요. 손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인생에 생각해 보지 않은 말을 대답을 할 때는 마치 내 눈앞에 그 장면이 있는 것, 내가 말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는 것처럼 상상하시면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말로 입으로 표현한다라는 생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장에서 당신과 되게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상사를 만나면 어떡할 겁니까? 라고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는 전 직장에서도 그런 분을 만난 적은 없어서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봤지만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요? 하면서 머릿속에 얼른 그림을 그려서 그걸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사진. 여러분 사진 있어요? 사진을 보고 그걸 표현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시면 말을 되게 잘하게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 고미숙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걸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 세상이 되게 넓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내가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손가락 보세요. 내가 보려고 하는 만큼 그 프레임만큼 그것만 내 세상인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저 프레임을 다양한 곳에 비춰보려고 무진장 애를 써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보고 있는 프레임은 어떤 걸까 생각해보면 사실 한편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집에만 있다 보니 제 우울증이라는 프레임에 많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저 프레임을 다른 곳을 좀 비춰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림을 놓고 내가 그걸 표현하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말이 들어요. 스피치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배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다 말빨로 해결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훨씬 더 스피치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일을 끝마칠 수 없을 것 같다면 휴대전화를 몇 시간 동안 다른 방에 놓아두어라.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면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없애라. 뭐 이런 게 이 아토믹 헤비츠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써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한번 봅시다. 내가 얼마 전에 아토믹 헤비츠라는 책을 읽었거든.
좋은 습관을 세팅하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게 훨씬 더 습관 형성에 중요하대. 야, 너 있잖아. 만약에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시간 좀 걸릴 것 같아. 근데 너 자꾸 휴대폰 보지 중간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럴 때는 휴대폰을 몇 시간 동안 소파 밑에 구겨 넣어 버리는 거야. 이불 속에 집어넣는 거지. 안 보이게. 안 보이면 훨씬 더 휴대폰을 안 보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만약에 또 그런 것도 있어. 휴대폰 뿐이겠냐? 텔레비전 같은 거 말이야. 자꾸 텔레비를 많이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텔레비 언제 봐? 꼭 자기 전에 텔레비 보다가 TV 소리에 잠들잖아. 그렇게 안 좋단다. 그럴 때는 침실에서 아예 텔레비전을 없애버리는 거지. 그러면 텔레비전 보는 게 줄어들지. 그래서 사람이 좋은 습관을 세팅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쁜 습관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 리셋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 아니니? 자, 제가 딱 두 줄을 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두 줄을 읽었어. 아까 제가 읽은 게 뭐예요? 어떤 일을 끝마칠 수 없다면 휴대전화를 몇 시간 동안 다른 방에 놓아라. 오케이? 두 번째,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면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없애라. 오케이. 이 두 줄을 갖고 스피치 스타일로 말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이나 이런 걸 갖고 스피치 스타일로 말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미선님, 자기소개는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되나요? 오케이. 이게 자기소개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 자기소개가 내가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나는 엄마이기도 하고, 강사이기도 하고, 김미경 말이에요. 강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사도 경영하고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나간 그 모임의 장소가 무엇이냐. 나의 이 많은 것 중, 내가 소개할 나에 대한 많은 것 중 뭘 꺼내서 보여줄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취미 동호회 모임 나갔어. 동호회 모임 나갔어. 근데 되게 웃기는 사람이죠. 제가 수상 스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수상 스키 타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었어요. 나갔는데 그럼 제가 수상 스키 모임 나가서 뭘 얘기해야 돼요? 수상 스키에 대한 나를 소개하면 돼요. 근데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이고 됐어. 저 집 있고요. 됐어. 그거 아니고요. 저는 5년 전부터 수상스키를 탔습니다. 여기 저는 주로 어디서 많이 탔냐면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춘천에서도 탔고요. 수원에 가서도 저수지에서도 탔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누구한테 배웠고요. 그래서 뭐 수상스키 타면서 왜 되게 그러면서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원스키 타다가 사실은 근육이 파열돼서 그 허벅지가 막 그 근육이 파열됐었거든요. 그래서 멍이 막 다리 전체에 내려오고 한 번은 원스키 타는데 못 떠갖고 찬물 속에서 하도 오래 있어서 거의 뭐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실려갈 뻔하고 막 그랬다고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바지에 막 끌려오다가 바지에 딱 가까이 왔을 땐 잘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저 멀리서 아무리 물 먹어도 괜찮아. 근데 그 뭐 이렇게 바지 근처에 왔을 땐 되게 우아하게 와서 줄을 탁 놓으면서 쫙 가라앉아야지. 잘 타고 오다가 바지 근처에서 푹 하면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끌려오다가 맨 끝에서는 되게 우아하게 자세를 취합니다. 긴장해요. 살살 입수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오면서 5번 빠지고 근처에서만 우아한 척 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왜 그 모임에서 사람들이 박장대소하고 똑같은 경험을 해서 웃을 만한 이야기를 에피소드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 너희랑 하나야. 나 너희랑 되게 비슷해. 당신들이랑 하나요. 이걸 보여주면 돼요. 자기소개는 그러니까 그 모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완전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꼭 이렇게 좀 웃기세요. 웃겨야 자기소개 성공한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심각하게 지잘난 척만 하는 사람 안 돼요. 좋아요. 라라님 면접 때 목소리도 좌지우지하나요? 목소리는 예를 들어서 목소리 음색은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나 목소리가 막 졸리다든지 자신감 너무 없다든지 이런 건 문제죠. 목소리에 의지가 안 보여. 의욕이 없어. 이러면 안 되죠. 루나님 여기 목소리가 너무나 자신이 없고 여기 보자.
너무 어리광스러워요. 목소리를 바꾸는 방법이 없어요. 목소리 못 바꿔요, 여러분. 이거 목소리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봐요. 내 목소리 허스키한데, 난 못 바꿔요. 목소리 절대 못 바꿉니다. 근데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 말투는 바꾸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일부러 애기처럼 말하려는 애가 있는 거 같다는 거. 옛날 우리 회사 다닐 때보다 요즘 애들이 말이 더 어려졌어요. 아니요, 몰라요. 뭐 이런 애서부터 그거는 이제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사실은. 말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목소리라기보다 말의 태도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 끝을 자꾸 올려요. 제가요, 그 블로그에 그 다 올려놨고요. 그거는 문자로 보내면 될 것 같아서 올려놨고요. 이렇게 이렇게 뒤를 올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어려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 말을 뚝뚝뚝 끊지 말고 이렇게 쭉 이어서 해나가는 거를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봐요. 그 말을 뚝뚝뚝 끊지 말고요. 그냥 하나하나 이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한번 해볼게요. 말을 뚝뚝뚝뚝 끊지 말고요.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서 해보는 방법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갔어요? 해봐요.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연결하시면서 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을 배우시면 이렇게 하지 말고 끝을 뚝뚝 끊어서 올리면 되게 애 같습니다. 다니엘님, 보수적인 회사 면접 볼 때 표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수적인 회사 특성상 미소를 먹으면 가벼워 보이고 무표정은 경직돼.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미소 질 때 미소 짓고 무표정 할 때 무표정 하면 되지. 이거 너무 쫄지 말아요. 막 이게 심각한 거 물어봤어. 근데 이러면서 얘기하면 바보잖아. 뭐 어떻게 날씨는 좋았습니까? 그런데 네 오늘 날씨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올 때 어때요? 길 막히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아니 이게 괜찮습니다. 네, 예. 지하철 타고 와서 괜찮았어요. 그럼 웃어. 근데 막 너무 쫄았고 네 지하철 타고 와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 나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심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갑자기 고객이 회사로 난입해서 난동을 부리면서 막 위협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태도를 취하실 겁니까? 네, 저는 그때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때는 이제 심각한 얼굴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면접을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사는 세상에서 면접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장 자연스럽게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상식선에서 하시는 거예요. 면접은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는 되게 상식적인 사람을 원하거든요. 리수지님 말하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말하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서 생각할 겨를이 있으려면 되게 프로여야 돼요. 엄청 오랫동안 연습하면 그게 가능한데 대부분 처음에는 뭔가 발표하거나 이렇게 남 앞에서 스피치 할 때 말하면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왜 내가 준비해 간 것만도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는 제일 유일한 방법은 에피소드를 말하는 거예요. 에피소드.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드라마틱하게 말하면서 그 말을 하다 보면 그때는 생각하게 돼요. 근데 논리를 말할 때는 말하면서 생각이 잘 안 돼요. 외운 거 말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익숙해진다는 건 정말 되게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래 인간이 3개월 정도만 그 상황에 익숙해지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요. 세상에 저쪽에서 사람들이 쫙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딱 한 사람이 마스크를 안 했더라고요. 이렇게 밑에다 걸쳤어요. 세상에 원래 눈만 보이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요새 얼굴 전체가 보이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워 보이는지 세상에 옛날엔 다 마스크 안 쓰고 걸어 다녔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한 사람 얼굴이 그렇게 두드러지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인가 적응하는데 이렇게 빠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세상에 뭐 적응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3개월이면 다 적응한다는데 블라블라블라 논리를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횡단보도에서 그 사람을 본 장면을 그리면서 그대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야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연습이 돼요. 에피소드를 많이 말하면 생각과 말이 연결됩니다. 그걸 연습 많이 하십시오.